거꾸로 그런 건 뭐예요? 그죠? 실적이 매우 좋게 나왔는데 주가는 급락을 해버리네? 그건 뭐예요?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그 LG 플러스도 보면은요, 작년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2분기인가 아마 3분기인가 2분기 실적 발표할 때였을 거예요. 그때 조금 됐는데 시간이. 하여튼 2분기가 맞을 거예요. 작년 2분기 실적 발표하던 그 날에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실적은 굉장히 안 좋게 나왔거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LG 플러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흑자, 그러니까 저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이야 굉장히 실적이 안 좋지만 이제 예를 들면 오늘 막 영업 적자로 발표가 됐는데 다음 분기는 여기가 바닥이야, 더 나빠질 것도 없겠구나 하니까 이제 다음 분기에는 흑자로 아마 돌아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턴어라운드. 네 번째는요, 인적 분할할 경우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적 분할. 그죠? 요거는 조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또 물어봐. 인적 분할이 있고요, 물적 분할이 있는데, 도대체 그 차이가 뭡니까, 선생님? 헷갈려 죽겠습니다. 그죠? 헷갈리죠? 물적 분할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별로. 간혹 있는데 별로 없어. 인적 분할했다 그러면, 물론 저것도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올라가는 경우가 좀 꽤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자,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이 있는데요. 짧게만 핵심만 얘기할게요. 또 길어지니까. 저 인적 분할할 때 인이요, 사람 인자예요. 한자로 사람인.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기 앞에 칠판 좀 보세요. 자, A라는 기업이, 예? 잘 보세요. A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자, 1대 주주, 최대 주주가요, 예를 드는 거예요. 지분을 30%를 갖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두 번째, 2대 주주가 지분을 20%를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뭐 이런 A 기업이 있다고 쳐요. 근데, 자, 인적 분할은 하나, 분할, 말뜻을 생각해 보세요. 분할. 쪼갠다고. 두 개로 나눠. A라는 하나의 기업을요, 회사 두 개로 나눠버린다고. 그러려면 뭐야? 법인을 새로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자, A가 어떻게 나뉘어지냐? 자, 이렇게 회사가 둘로 쪼개져.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 둘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둘 다 법인이죠. 그렇게 되면, 자, 이 지분, 주식, 다른 말로 주주 구성, 그것만 놓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 기존의 A라는 회사의 최대 주주가 주식을 30%를 들고 있었어. 근데 이게 둘로 나뉘어져서 첫 번째 A라는 회사가, 그럼 최대 주주의 주식 그 지분율, 지분 비율은 어떻게 돼요? 저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궁금하지 않아요? 저게 어떻게 돼? 자, 인적 분할, 사람 인자. 뭐냐? 그럼 A라는 그 기존의 기업의 최대 주주가 30% 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둘로 나뉘어지는 첫 번째 A라는 기업에서도 똑같이 30%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주주. 그리고 새로 만들어지는 B라는 회사에도 똑같이 30%를 갖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인적 분할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A라는 회사를 둘로 쪼갠 다음에, 그러면 A라는 그 회사가 기존에 발행했던 주식도 한 주가 두 개 주로 똑같이 나뉘어진다고. 똑같은 비율로. 그러니까 당연히 A라는 회사에도 최대 주주는 30% 갖고 있는 거고요. B라는 회사에도 똑같이 30% 갖고 있는 거야. 그럼 2대 주주는 어떻게 돼? 2대 주주도 똑같은 2대 주주도 A라는 기업에 20% 똑같이 갖고 있고 B라는 기업에도 또 20% 똑같이 갖는 거야, 주식을. 그게 인적 분할이에요. 에? 물적 분할은 뭐야? 물건 할 때 물자에 그 사물 할 때 그 물, 한자로. 그거는 이거하고는 상관없어. 그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A라는 회사에 어떤 A라는 사업 회사 안에 사업부가 하나 있어. 뭐 예를 들면 뭐 영상사업부라는 사업 부서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독립된 별도의 회사, 그거를 신규 법인 신고를 해갖고 법인을 내갖고, 그럼 사업자 번호가 나오겠죠? 그걸 그냥 내가 자회사로 갖고 있는 거야.
이 인적 분할하고는 달라. 그거는 뭐 지분에 별로 지분에 있어서는 변동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건. 그죠? 자, 인적 분할. 이게 인적 분할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럼, 자, 저렇게 둘로 쪼개는데, 인적 분할을 하는데, 그럼 주가가 도대체 왜 올라갈까, 도대체? 자, 그 이유는요. 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첫 번째, 그럼 저 A라는 회사에서 왜 저걸 멀쩡히 가만히 잘 있던 회사를 왜 굳이 저렇게 번거롭게 둘로 쪼갤까요? 둘로 왜 나눌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가장 많은 이유는요, 지주회사 체제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려고. 그게 가장 흔한 경우야. 지주회사가 그럼 또 뭐예요? 아이씨, 진짜. 나중에 얘기할게요. 힘들어 죽겠어. 자, 지주회사로 가려고. 그럼 그게 지주회사로 가는데 왜 저게 그럼 더 주가가 폭등을 할까? 자, 보세요.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일단 들어보시고요. 혹시 이해가 안 가면 10번이고 20번이고 이거를 반복해서 보세요. 네? 일단 인적 분할이 뭔지는 이해했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은, 자, A라는 회사가 둘로 쪼개져. A와 B라는 회사로. 그죠? 그러면 여기 보면요. 진짜 어려우실려나, 이거? 존속법인이라는 게 있고요. 신설법인, 그런 게 있어요. 네? 존속법인은 뭐야? 법인, 회사, 기업이라고. 계속 존속한다. 계속 유지돼서 계속 살아있다. 신설법인, 법이냐, 회사인데, 새로 올 새로 설립하는, 새로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나눠져.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존속법인을 지주회사로 만들고요, 새로 만드는 신설되는 법인을 사업회사로 만들어. 그래서 지주회사, 존속법인이 신설법인을 지배하게끔 만듭니다. 네? 그래서, 진짜 이거 어려우실래나? 자, 도식화 시켜볼게요. 그럼 이제 원래 A라는 기업이 둘로 나눠져. A와 B로. 그럼 A가 존속법인, 즉 지주회사가 돼요. 그리고 B라는 신설법인, 새로 만드는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회사가 돼. 그러면 A 회사가 B라는 회사를 이렇게 지배하는 꼴이 돼요. 그러면은, 자, 왜 주가가 올라가냐? 인적분할하면 보통 최대 주주만 놓고 생각해 봅시다. 최대 주주.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은, 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해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자, A라는 회사에 똑같이 30%씩 최대 주주는 계속 지분을 갖고 있는다 그랬어요. 인적 분할. 지분에는 변동이 없어. 지분율에는. 자, 그러면 B라는 회사에도 최대 주주가 있어. 근데 이게 지주회사 체제로 이제 우리 그룹이 전부 다 지주회사 체제로 바꿔야 돼. 현대니 뭐 삼성이니 SK니 이렇게. 그럼 최대 주주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해하기 쉽게 그냥 할까? SK다 그럼 만약에 최태원 회장님. 최태원 회장님의 최대 주주. 그래서 실제로 SK, CNC하고 SK하고 막 합병하고 뭐 별짓 다 해가지고 옥상원 구조 없앤다 그래갖고 그렇게 됐죠. 결국 지주회사로 만들었죠. SK도. 그리고 최태원 회장님께서 B라는 회사의 30% 지분을 똑같이 들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최태원 회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저 지주회사의 지분을 물론 또 요즘 뭐 일감 몰아주기 규제한다 그래갖고 저거 규제 피해가려고 또, 지분을 낮추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이론을 놓고 보자면요. 최대 주주, 즉, 오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지주회사의 지분을 내가 최대한 많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룹 전체를 내가 다 지배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최태원 회장님께서 새로 만들어진 B라는 기업의 그 주식을 어떻게 A라는 기업에다가 그냥 줍니다. 그걸 우리가 현물 출자라고 그래요. 출자. 출자가 뭐야? 투자한다. 출자. 근데 현물로 내가 투자를 한다. 현금, 돈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현물은요. 주식을 말하는 거야. 내가 B라는 기업의 지분을 이만큼 30% 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중에 절반 15%를 뚝 떼다가 A라는 기업에다가 줍니다. 그냥 내 주식을. 현물로 출자를 해. 그럼 어떻게 돼? A라는 기업에서는 그거 받았잖아. 그럼 나도 얘한테, 우리 최태원 회장님한테 뭔가 드려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맞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와핑한다, 맞바꾼다. 그래서 그러면 15%를 어려우실래나? 자, A 기업에다가 줘. 그럼 A 기업에서는 신주를 발행해서 뭐야? 새로운 신자, 새로운 주식을 새로 찍어내, 발행해가지고요. A 회사, 지주회사인 A 기업의 주식을 최태원 회장님한테 줍니다. 줘. 그럼 우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최태원 회장님 입장에서는 갈아탄 거야. 우리 지하철을 환승 갈아타듯이 B라는 기업에 내가 그 주식을 A라는 기업에다가 현물로 출자하고 대신 그 대가로다가 A라는 기업의 주식을 받는 거야, 내가. 그럼 어떻게 돼요? 봐봐. 최태원 회장님 입장에서는 원래 A 기업, 지주회사인 A 기업의 주식을 30%로 들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요. 그럼 B라는 기업의 주식 15% 절반을 떼다 주고, 그 대가로 만약에 내가 뭐 한 10%를 더 받았다. 그러면은, 여기다 합치면은 우리 최태원 회장님께서는 A라는 지주회사의 지분율이 올라가요? 낮아요? 아니, 떨어져요. 올라가잖아. 여기다 10%를 더해. 그럼 40%를 들고 있는 꼴이 돼버리는 거야. 반면에 B라는 기업의 지분율은 30%였는데 내가 현물 출자하는 바람에 절반 15%로 뚝 떨어졌죠. 지분율이 줄어들어서 상관없어. 그래도 왜? 지주회사잖아. 지주회사 지분을 내가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거는. 그죠? 그럼 이게 또 왜 주가가 왜 올라가냐? 이게 나옵니다. 주가 오르는 이유. 자, 우리가 내가 얘기자. B라는 사업회사, B라는 기업의 그 주식 절반을 뚝 떼다가 A라는 지주회사에다가 현물로다가 이렇게 준다며, 출자한다며. 그러면 A라는 그 기업의 신주를 찍어서 이렇게 나한테 주는데, 지주회사에서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몇 주를 줘야 이게 맞는 거야. 제가 지난번에 그 합병, 현대모비스 얘기하고 삼성물산 그 합병할 때 얘기했나요? 합병 비율이란 게 있다. 똑같은 개념이야. 그죠? 그럼 뭐야? 결론만 얘기하면 내가 현물로 출자하는 그 주식의 가치,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야만 내가 더 한 주라도 더 많은 수의 그 주식을 내가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든 B라는 기업의 주가, 저 가치, 상장사, 비상장사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상장사, 그것도 주식회사잖아. 주식회사라는 그 기업의 가치는 뭘로 측정을 합니까? 보통 주가로 많이 측정을 하잖아, 주가. 그래서 합병 비율 산정할 때도 주가를 기준으로 많이 하죠. 응? 그럼 어떻게 돼? 저 B라는 회사, 기업, 사업회사, B라는 회사, 기업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돼. 그래야 내가 저 B라는 주식을 A라는 회사에다가 갖다 바치고, 바친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주고, 한 주라도 더 많이 A라는 지주회사의 주식을 내가 받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야 내가 지분을 더 많이 높일 수 있으니까. 지분율을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B라는 회사의 기업, B라는 회사, 예? 특히 주로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회사, 지주회사 말고 신설법인, 그 경우 주가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불법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저거를 한두 달 만에 그렇게 뚝딱 해치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프로세스가 먼저 인적 분할을 먼저 해. 그래서 A라는 회사를 둘로 쪼개. 지주회사와 사업회사. 그래 놓고 시간을 한 달, 두 달, 석 달, 한 6개월 이렇게 시간을 계속 보면서 차츰차츰 주가를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B라는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이제 수합, 그죠? 맞바꾸는 거죠. 그때 이제 현물로 출자를 하죠, 보통. 보통 프로세스가 그렇게 되고 인적 분할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실제 쪼갰다. 그러면 그때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죠? 그래서 실제로도 얼마 전에 골프존, 스크린 골프 전문 업체죠. 골프존도 그렇게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응?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많어. 그래서, 예전에 그 조선선제라는 그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조선선제. 꽤 오래됐지. 몇 년 됐는데, 그것도 주가가 막 20배 이상 날라갔어, 그것도. 인적 분할하는 바람에. 그래서 인적 분할 이슈가 있다 그러면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일단은 요 정도만 할게요. 20가지가 넘는다 그러는데, 그걸 한 번에 제가 다 말해버리면, 그거 어떻게 다 기억을 하시겠어요? 헷갈리기만 하지. 그래서, 특히 오늘 얘기한 거, 저거는 그 강력한 모멘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명심하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적대적 M&A, 그 다음 두 번째 일반적인 M&A, 세 번째 인적 분할. 네? 제발 명심하시고요.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제발 좀 덮어놓고 아무거나 막 사지 마시고 메모하세요. 네? 그래서 뭔가 종목을 봐둔 게 있다거나 이거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싶으신 거 있으면 재빨리 저 리스트, 체크리스트라고 할게요, 그냥 제가. 체크리스트 안에서 확인하세요. 저기 몇 번에 해당되는지. 그래서 해당이 되는구나 그러면은 매수하시든가. 아셨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주가 폭등의 급소를 노려라. 포식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